첫 번째 이슈, 깃발든 안철수, 머뭇대는 비주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뛰쳐나간 안철수 의원, 부산에서 기세 좋게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냄비 속 개구리다,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당이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인물 영입의 원칙도 제시하면서 투지를 과시를 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해서 광주와 대전 민심을 차례차례 공략을 한다는 건데요. 송진원 기자가 부산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이틀 만에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역 기자들을 상대로 탈당 경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입니다. 개혁을 하는, 혁신을 하는 척만 하지 더 큰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이달 들어 안 의원의 10대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도 때늦은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땐 모른 척하다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야 항생제를 처방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탈당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발표 마지막 5분 전, 10분 전까지도 이 순간에 문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어떤 제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 결국은 이제 그 단상에 서게 되고 참 참담한 심정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집권 가능성에도 강한 회의를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새누리당이라고 배척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 집권할 수도 없지만 집권해도 안 됩니다. 안 의원은 앞으로 함께할 정치 세력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수구 보수적인 편에 서지 않는 분이면 어떤 분과도 함께 그 손을 잡고 나갈 생각입니다. 안 의원은 17일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였던 광주를, 다음 주엔 대전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새 분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 의원 측은 신당 창당을 위해 대선 캠프 출신 인사와 의회 보좌진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실무기구도 가동하고 독자 세력화에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송준원입니다. 이렇게 친정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면서 독자적 정치 세력화에 기치를 올리고 있는 안철수 의원. 뒤따르는 당내 비주류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이던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우 의원이 일주일간 10명까지 탈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해왔는데 지금으로서는 영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레이스 당시 탈당해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던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 대표적인 안철수의 사람으로 꼽히는 송 의원이 탈당 1순위라는 예상을 뒤엎고 당 잔류를 택하면서 SNS가 들끓는 등 정치권에 큰 충격파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저 때문에 한번 탈당하고 다시 복당하고 그리고 또 이번이 두 번째 탈당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차마 그건 제가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되는 윤장현 광주시장도 지금 안 의원의 곁에 없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공동대표였던 안 의원 몫으로 엄청난 진통 끝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탈당 가능성에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표 공격에 선봉장을 자처하며 동반 탈당을 공언한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 등 탈당파 3인방 사이에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유성엽, 황주홍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탈당 회견을 미뤘습니다. 이러다 문병호 의원 혼자만 먼저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비주류의 구심점인 김한길 전 대표, 호남 구주류의 좌장인 박지원 의원도 계속 통합을 얘기하면서 잔류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 이종걸 원내대표 쪽도 탈당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안 의원의 탈당 여파가 미풍에 그칠 것이라던 주류 측의 예상이 아직까지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첫 공식 언급을 내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진원 기자. 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탈당 후 사흘 만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이 국민에게 실망과 불안을 안겨드렸다며 분열된 모습을 보여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더 독한 각오로 이 시련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신독재로 규정하고 반드시 새정치연합이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다면서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간 부산과 양산에 머문 문 대표가 안 의원의 탈당 파동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건데요. 문 대표는 안 의원의 탈당 이후 술렁이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당을 조기에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당 내부 분열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더 이상 당내 투쟁을 야기하며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 당을 무력화하는 세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송준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을 따라가는 지금 당장에 현역 의원들이 없다고 해서 당장 상황을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4일쯤에 새정치연합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하위 20% 탈락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공천 탈락 위기에 몰린 의원들이 탈당을 고민하게 되겠죠. 야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장은 몸을 움츠리고 있는 비주류가 탈당이냐 아니냐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더 독한 각오로 시련을 이겨내겠다 이러면서 정면 승부를 천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구심력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원심력 어느 힘이 더 셀까요? 두 번째 이슈,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특별관리입니다. 부모의 백 덕분에 군복무를 피할 수 있는 시대, 옛날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 이행 상황이 법적으로 집중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이 공포가 됐는데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 면탈 여부를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감시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아들은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만 18살이 돼서 병역 의무를 갖게 됐을 때부터 현역으로 입대를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최종 면제 처분을 받게 될 때까지 전 과정을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징병검사, 입영 연기, 병역 면제 신청, 불법 병역 면탈 등 모든 과정이 감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아들 중에 군대를 안 가는 경우도 많고 부모의 배경을 이용해서 군복무에 특혜를 받는다. 이런 불신도 팽배하기 때문일 건데요. 석 달 전에는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국적을 버리고 군대를 가지 않았던 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기령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직자들 가운데 국적 이탈이나 상실로 군대 가지 않은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2명, 헌법재판소, 국세청, 교육부에서도 1명씩 나왔습니다. 국적 이탈이나 상실로 병역 의무를 벗어난 남성도 급증세입니다. 2012년 2,842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4,386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 현재 2,300여 명에 이르는 상황.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이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정서에 반한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자진 입대를 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11년 자원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는 전체 200명이었고 작년에는 436명, 올 들어서는 7월 현재 316명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자, 국적을 버리는 거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국적을 버리도록 놔두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이 당국의 이렇게 집중 감시 대상이 되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까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힘 있는 지도층 자제들만 병역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회라면 평범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수많은 장병들, 오늘같이 확 추워진 날 더 마음이 추울 겁니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이런 문제가 아예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이렇게 당국에서 소매를 걷어붙이는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이슈, 지하철역 이름 팔아요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입니다. 2호선의 상징 색깔인 녹색으로 교대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괄호하고 법원검찰청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근방에 주요 시설이 병기가 돼 있는 건데요. 서울의 지하철역이 300개가 넘는데 그중에 이렇게 이름이 병기가 된 곳이 61곳입니다. 광화문역에는 세종문화회관이라고 같이 적혀 있고 종로 3가역에는 탑골공원 이렇게 병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역 이름 옆에 병기하는 이름을 팔겠다. 이게 어제 서울시에서 내놓은 계획인데요. 수익 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하철역 이름을 판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절한 건가 이런 의문도 조금 들고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지하철역 이름을 아무리 병기하는 이름이더라도 판매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서울시가 내년에 일단 10개 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는데 시민들 의견을 잘 헤아려서 확대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